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 다니다 보면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 돼 있는 부동산들이 가끔 있죠.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대항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매권리문서에서 상당히 그동안 어려운 난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이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체류지 변경이나 또는 외국인 등록 하게 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경매 참가자들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6월 14일부터는 경매 참가자들도 해당 주택에 대한 외국인 체류 변경 확인 또는 외국인 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현재 나와 있는데 한번 직접 안에 들어가서 요거 서류 열람 발급받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을 받고 나왔는데요. 이게 좀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발급받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제가 한 3통을 한 번에 신청해서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발급 받았는데요. 보니까 실제 그 전입신고된 외국인 이름과 영문 표기된 외국인 이름하고 전입일자로 이렇게 표기된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이름과 전입일자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 그렇게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점검하고 입찰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국인에 대한 대항력 임차인 물건을 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출입관리청까지 한번 나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멀리 수원에 있는 출입국 관리청에 좀 다녀와서 촬영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촬영한 내용도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누가 했으며 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말소 기준일기 찾죠. 그래서 전입이 빠르냐, 권리가 최선 순위 권리가 빠르냐, 요거를 비교해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게 되는 전입세대 확인서 상에는 국내 거주자, 국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 갖췄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거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또 다른 요건을 통해서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확인할 수 없는 이 대항력에 대한 임차권 되게 우려가 많았죠. 근데 실무에서 이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낙찰받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항력 있는 외국인 임차인이 거주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뭐가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183030-184047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구 출입국 관리법이나 구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외국인 등록, 여기 중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 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요,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국내 거소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외국 국정 통포가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거나 그렇다면 그 날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출입국 관리청이나 외국인청에 가서 발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관련된 법 규정이 경매에 대해서 별도로 예외로 하고 있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전입세대 확인서의 경우는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서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출입국 관리법에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열람이나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이 된 거죠. 한번 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의 3입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 교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를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나 읍면 동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발급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청에 가서 직접 발급받았던 건데, 읍면, 동,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 신청하려는 자라고 돼 있는데, 가목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바로 요게 개정이 된 겁니다. 법 개정은 2022년도 12월 13일 날 됐고요. 요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2023년도 6월 14일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일주일 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네, 따라서 출입국 관리청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양식이 비치돼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저희가 거기 비치돼 있진 않았고요. 요거를 이제 별도로 요청하면 안에 담당자분이 접수대에서 이걸 별도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출입국 관리법 그 시행규칙 별지로 보시면 요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거 카페에다가도 저희가 영상과 함께 압축해서 영상과 함께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사항은요, 여기 열람이나 교부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요거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열람 대상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여기 주소 써주시면 되고요. 용도 및 목적에는 부동산 경매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날짜 써주시고, 그리고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인데 88조의 3,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의 경우에도 요거는 500원입니다. 500원. 그래서 저희가 해당 출입국 관리청에 갈 때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신분증하고 뭐 신청서 가서 써도 되고 미리 써가셔도 되고, 하나는 경매 물건 인쇄지 있죠. 그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거. 예. 요거 인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발급 신청하는 절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분증, 신청서, 그리고 경매 물건 목록, 대원 사이트라든지 기타 경매 사설 사이트 인쇄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발급받은 외국인 체류 확인서 요건데, 요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왜 발급받으러 가느냐? 이게 이태원동에 있는 다세대였는데 바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급받았던 건데, 한번 물건 내용 보면서 요거 어떻게 권리분석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서부 2022 타경 5414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다세대였습니다. 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태원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뭐 자양동, 대림동과 같이 외국인 밀집 주거 지역 내에서는 항상 요 부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보시면은요,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에는 전입자가 없으나 목록상 지하층 몇 호에 미군이 거주하고 있다는 소유자의 부연 설명, 옆집 소유자의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거주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돼 있죠. 왜냐,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발급받은 이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성명에 엠마뉴엘 A 뭐뭐라는 외국인이고요. 전입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의 경우에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보증인과 차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임대차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인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를 임대료를 이제 미리 선납한 거기 때문에 임대내지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대료를 못 받는 거죠. 추가로 보증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겠죠. 그런데 뭐 자양동이라든지 대림동 같은 뭐 중국 또는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전세대처럼 상당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다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권리분석을 이제 할 때 뭐 사실은 어느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어느 지역은 외국인이 안 사니까 뭐 이렇게 선별적으로 발급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하고 그리고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권리 분석도 해야 되지만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어차피 현황조사 때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을 발급을 받아오잖아요. 이때 외국인 체류 확인서도 집행관이 받아오면 참 좋은데 아마 이게 집행관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법원에서 그런 조사 내용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직접 권리 분석 하실 때 특히 주거용 부동산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확인서하고 외국인 체류 확인서 요거 두 개 신청을 아예 하세요. 네, 그러면 뭐 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의 전입신고 여부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일자 모두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6월 14일자로 시행된 이 외국인 체류 확인 서에 대한 열람 발급, 경매에 관한 권한 새로 부여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또 저희가 비 오는 날 현장까지 가서 열심히 여러분이 촬영해 왔으니까요. 이런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뭐 특별히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6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많이 성원해 주시면 10만도 금세 갈 것 같아요. 저에게 구독자 수를 증가시켜주고 조회수를 많이 증가시켜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11일 날 저희 PLA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 수업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수업입니다. 이것은 뭐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그래서 매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온비드 공매에 관한 수업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비드 공매를 저와 함께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뭐 압류재산, 수탁재산, 신탁재산 이런 것들에 관한 절차, 권리분석 저와 함께 배우시면 좀 더 다양한 물건들 온비드 공매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